자, 이제 토론의 세 번째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재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타고난 재능, 혹은 이제 남에게서 인지된 재능,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 그 다음에 어떤 연습의 기본적인 기질, 연습에 대한 그 사람의 기질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게 도대체 그러면 이 전문가가 되는 과정, 혹은 전문가에게 어떤 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저는 와, 이 사람 진짜, 제가 그냥 뭐랄까, 어른이 돼서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이제 전문가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 이제 뭐랄까, 저 스스로도 그런 걸 공부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내가 꼭 제가 전문가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좀 읽으면서 동기부여를 저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시작한 건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지금 이제 가장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생각이잖아요. 타고난 재능이 아니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된 거라는, 타고난 재능은 게 아닐 거야.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의 시작은 그렇게 해서 연구를 계속 하게 된 거겠죠. 근데 와, 진짜 집요하게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저는 되게, 저한테는 이게 되게 가장 크게 배운 것 같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 그걸 가지고 이제 끝까지 공부를 해내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가 연구를 해내고, 꼭 그 사람이 연구자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특히 식단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이 식단이 바뀌고 나니까 먹어도 뭘 먹어야 될지 고민, 또 조금만 내 생각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걸 또 먹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막 이래도 되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인데, 하여튼 이 학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토론의 세 번째는 또 너무 이렇게 장황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요약을 하면 뭐 재능이 아니야, 열심히 연습해서 되는 거야, 그것밖에 없잖아요, 요약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시작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토론에서 결론도 내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랄지, 이제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의도된 연습, 훈련, 트레이닝, 이걸 통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거기서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키 같은 거는 이제 예외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는 게 그게 특별한 게 없다. 그냥 이 한 인간, 한 개인이 그 분야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별다른 건 없는데, 단지 이제 이 사람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도 아예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이가, 한 이제 뭐 어린이, 한 개인이 이제 이 어떤 것에 재능을 보인다는 것은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그거는 걔가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어떤 뭐 그만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결국은 부모나 그 부모가
얘에게 시간과 돈을 좀 투자해서 연습을 시키고 이제 그 아이가 잘 이제 그 분야에서 독특한 그 분야에서 이제 특별한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뭐 격려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해가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재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랄까 이제 그런 것과 좀 다른 면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동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동기 내가 이거 하나 하고 싶어 이거 뭐가 되고 싶어 뭐 그런 것들이 다 동기잖아요. 동기부여. 그리고 또 거기 또 만약에 이제 걔가 그걸 즐긴다 그런 거는 이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훈련이랄지 그리고 이 훈련이라는 건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돼 줘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부모가 얘가 뭐가 될 때까지 끝까지 얘를 도와줘야겠다. 뭐 그런 거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맨 초창기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사람이 끝까지 가게 되는 이제 최종적인 단계에 그런 이제 타고난 재능 그걸 반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맨 처음에 동기부여와 그런 즐거움으로 시작을 하고 훈련을 시작하고 이제 부모나 코치에게 이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작 단계에서 역할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좀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읽을 때 이제 그 갈톤경이 찰스 다윈의 사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톤의 사촌이 찰스 다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뭐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오고 변호사 집안에서 변호사 나오고 그런 가족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유전되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오래 이제 여기서부터 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족의 영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패밀리 이 부분이 나름 그래도 여기서 이 파트에선 제일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그 집안에 이제 어떤 환경을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재능이라는 거는 그 사람 이제 부모가 알아차리고 거기에 이제 분야에 뛰어들게 하는 동기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됐고 그런데 그렇다면 가족의 영향은 도대체 어떤 거냐. 근데 이게 이제 나름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었대요. 존 스튜어트 밀, 바그너, 윌리엄 시디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제 실제는 어떤 많은 부모들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시스테매틱 트레이닝 여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트레이닝을 굉장히 했다는 거죠. 그 자기 아이를 상대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 되게 특출난, 이제 남들하고 다른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뭐가 완전히 이제 잘하는 환경에서 뭐가 배제가 됐냐면, 그런 재미있는 활동이라든지 뭐 놀이라든지 다른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이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를 이 사람들이 왜 하냐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부모들이 시스테매틱 트레이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deliberate practice죠.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앞전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재밌는 연구가 나오는데, 이제 헝가리의 폴가라는 사람이, 헝가리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철학자들 그렇고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제 체스를 이제 딸이 셋이 있는데, 맞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체스를 가르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딸이 셋이에요. 그래서 다 정말로 세계적인 체스 플레이어가 됐어요. 세계적인 수준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폴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딸 셋에게 체스를 가르쳐서 세계적인 수준에까지 세계 챔피언에까지 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걔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아이가 어떤 뭐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시스테매틱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의도된 연습이죠.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에까지 아주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능보다 훨씬 더 이제 재능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 어떤 시스템을 갖춘 의도된 훈련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은 이것도 다 맞는 얘기,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결국 재능 있는 사람이 다 잘하게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기존의 이제 사고방식들을 이 사람은 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또 이제 어떤 걸 보면은 명확히 알 수 있냐면, 네거티브 탤런트.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사고라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뭐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더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응?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병을 얻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극복하고, 올림픽에 금메달 따, 모든 수많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인들에게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이제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좀 더 뭐 그게 운동이랄지 자기 정상적인 삶이랄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이라는 과정이 하나의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트레이닝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뭐 걸을 수 있게 아니면 정상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됐을 거 아니에요. 한 인간이 이제 이 훈련을 시작할 때 그랬는데 이제 그게 계속 되면서 컨티뉴 프랙티스잖아요. 훈련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의 전문가의 엘리트의 수준에까지 오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엘리트 수준에 오르는 거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인보다도 재능이 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걸 극복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패밀리에 대한 거 그 부분을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제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런 나중에 이제 굉장히 전문가의 단계까지 오르게 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이제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영향이 분명히 있고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바흐래요. 바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나 어떤 knowledge, 이제 지식 그런 게 부모로부터 이제 전해지는 거죠, 아이에게. 근데 이거는 사실 내추럴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것도 사실 훈련이죠, 어떻게 보면은. 걔가 이제 아주 진짜 전문가에게 코치를 받고 트레이닝을 받기 전에 부모에게서 그런 기술이 전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 그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뭐 그게 영어가 됐건 뭐 다른 나라 언어가 됐건 그 아이가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건 결국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스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어떤 아주 일정 정도의 지식과 또 동기 그 분야에 대한 그거를 아이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패밀리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얘가 자라게 되는 이제 운이 좋은 경우죠,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게 어떤 유전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높다. 관련성이 있다. 근데 환경적인 그러니까 변호사 집안에서 변호사가 나오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지식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이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걸 아무래도 더 잘 알게 되겠죠, 그 아이는. 그래서 얘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갈톤에 대한 걸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갈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타고난 재능, 타고난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을 그리고 이제 모티베이션, 이제 맨 처음에 한 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한 개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동기부여 또 어떤 그 분야를 시작할 때 굉장히 걔는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좋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제 어떤 것에 대해 동기와 그런 걔가 그걸 즐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deliberate practice 이제 훈련 트레이닝에 얘가 어느 정도로 이제 거기에 이제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동기라든지 얘가 이제 즐김 그런 것들.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서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훈련이라는 건 즐거운 게 아니니까. 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식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하고 다르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이 뭐가 달라 이제 그런 거에서 이 사람도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확실한데 그 다르다는 것이 어떤 고정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재능이 때문에 이제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과 일반인은 내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라이프타임 정말 오랫동안 그 사람이 어떤 아주 의도된 훈련을 했고 노력을 했고 effort 나오잖아요.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분야에 대해 노력을 한 그거를 반영하는 거지. 그 사람의 차이가 저 사람은 재능이 있고 일반인은 재능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고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너무 또 이제 논문에 심취한 나머지 그러니까 저는 뭐를 하면은 이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심취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의 마지막에 설명할 때 썼던 그 만난 중국인 제가 옛날에 이제 한 정말 한 15년 전인가 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잠깐 이제 중국어를 잠깐 배웠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가진 않았어요. 정말 그때는 막 저 되게 재밌더라고요. 혼자서 그것도 그랬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중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 문장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너 재능 있다고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고선 그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하니까 너는 그래. 너는 언어에 재능이 있어. 이렇게 그냥 결론을 딱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한 개인이 노력한 부분을 배제한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개인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얼마 동안 그 사람의 인생에 걸쳐서 이제 그 노력한 그런 훈련 그런 걸 결국 반영하는 거지 재능이 아니다. 참 결론도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길게 내리는데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또 뭐야?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전문가적인 단계에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퍼포먼스는 뭐 우리가 이거 아이돌 보면 우리 지금 한국 K-팝의 아이돌 보면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연습하잖아요. 자기의 그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의도된 연습을 훈련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나누어서 그 분야에서 이제 10년에 걸쳐서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이제 노력을 한 결과물이다, 프로덕트다, 그건 거죠. 축구 선수들 봐도 그렇고 뭐 운동 선수들 보면 명확한데 요즘 한국의 아이돌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한국의 K-팝의 아이돌들은 deliberate practice를 한 거죠. 의도된 연습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 이런 부분도 참 재밌네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 혹은 마인드, 그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게 이제 한계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헬스, 이제 우리가 웨이 트레이닝에서 저도 이제 본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이제 뭐 키나 이런 걸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수술을 하지 않는 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근육은 인간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뭐 팔의 길이를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은 인간이 바꿀 수 있다. 근데 마인드도 그쵸. 그래서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그런 이제 아주 연습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인간의 해부학적인 많은 특징들,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네요. 근육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믿어왔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타고난 그런 재능에 대한 부분, 아니 타고난 어떤 한계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쉽게 그런 그 전문가의 단계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제약을 극복한 이제 현대 와서 이제 뭐 마라톤의 뭐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런 뭐 어떤 제약을 극복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좀 더 일찍 어린 시절에 이제 어떤 코치라든지 그런 훈련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아주 높은 단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발달 과정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찍 시작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아주 고강도의 이제 이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모의 지지, 경제적인 지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지원, 그런 것들이 계속이 됐고, 그리고 어떤 뭐 부상이랄지 아니면 뭐 질병, 그런 것들을
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이런 게 된 사람들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를 극복해서 그 단계에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선행 조건은 모티베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이제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있을 때는 막 강제로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상태에서 제가 동기부여가 스스로 돼 있지 않고 이게 싫다, 모티베이션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주 necessary,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이 사람 전문가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 부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동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결론 쪽에 가면서. 그러니까 이 이제 결국은 이 의도된 연습, 이제 deliberate practice,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은 동기부여가 없이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이 동기잖아요. 동기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살펴봐야,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 엘리트 퍼포먼스, 그 엘리트들 혹은 전문가들, 이제 뭐 세계적인 수준에 된 사람들이 이제 이 동기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동기를 스스로에게 북돋고 동기부여를 이제 스스로 하며 그것이 sustained,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인간은 다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걸 유지를 시키고 스스로를 그렇게 훈련 속에서 장기간의 훈련을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환경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타고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재능이라는 부분들을 아주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혹은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앞에 이 사람들이 한 연구에서 이미 이제 밝혀진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참 이 부분이 흥미롭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훈련의 스케줄을 굉장히 이제 짜고 그리고 그 어떤 이제 거기에 지치지 않고 혹은 번아웃이 오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계를 뒀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뭐 일주일에 몇 시간, 뭐 중간에 낮잠도 자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전문가들한테서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모두 뭐 코치를 두고 연습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뭐 보통 일반인에 비해서는 PT를 많이 받은 거에 속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뭐 내 나이에 이제 PT를 계속 받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어쨌든 이제 PT가 끝나고 이제 스스로 제가 이제 헬스장에 가서 이번에 헬스장에 가기를 잘한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갔더니 정말 남자들만 드글드글 하던데 저만 막 여자고. 근데 어쨌든 헬스장마다 다르긴 하겠지, 시간대별로 다르긴 할 텐데, 근데 제가 그 케틀벨에서만큼은, 케틀벨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캐틀벨을 제가 이제 저는 캐틀벨만 배웠으니까 캐틀벨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랩풀다운 하고 이런 이 정도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을 확실히 익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이 쳐다보든 말든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그러면서 내가 더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이고 내가 이거를 좀 그래 이때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런 것들도 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내 행동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럼 이거다면 오늘 뭐 해야 되지? 제가 이제 나름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리고 많이 안 하고 40분 딱. 왜냐면 저 지치지 않아야 되니까, 내일 또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를 이제 스스로에게 트레이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치지 않도록 자기의 훈련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문장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가가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본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분야에서 이 사람이 전문가야, 그것만 단순히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문가로서 이제 어떤 아주 높은 수준의 연습과, 그리고 또 이제 높은 수준의 연습을 이제 계속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그 퍼포먼스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려고 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이거는 분명히 이제 어떤 거 하나를 배우는 거, 우리가 학습하고, 그게 뭐가 됐던, 그리고 아니면 교육에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의 연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정 정도의 늦게 꼭 아이들,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아이들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제 부모가 우리 아이가 약간의 여기에 흥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밀어줄까? 이런 쪽을 내가 좀 가르쳐 볼까? 이건 교육적인 거고, 또 우리 성인 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떤 것에 대한 흥미를 느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도 계속 어떤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 시사점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뒤에 너무 자세하게 하진 않았는데, 비슷한 얘기라 계속 자세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다른 연구들을 보면서 이제 그거를 증명해내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어제 풀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쵸, 인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풀업을 위한, 이거 제가 이제 트레이너도 없고 코치도 없으니까 뭐 요즘 유튜브나 뭐 엄청 많은 AI도 많고, AI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치지 않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케줄을 짜서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이제 다시 풀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여기서 느낀 점이고,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요즘 와서 트라우마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제가 동료 중에 한 명이 이제 운전을 하지 않는 동료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어떤 교통사고 친구가 이제 다치는 교통사고를 목격을 한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게 트라우마로 돼서 이제 운전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라우마가 그죠. 저도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경험 혹은 자기가 실패한 경험이 트라우마가 돼서 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애나 뭐 결혼 트라우마가 돼서 나는 다시는 그걸 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그게 소확행이면 소확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큰 개념일 것 같은데 어떤 것에 자기가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성공을 한 경험.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힘으로 어떤 것을 성공해내는. 근데 그 성공이라는 건 개인적인 그쵸. 성공이라는 거는 주관적이긴 하죠. 어떤 사람부터 야, 내가 그게 무슨 성공한 거냐 이럴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은 작은 거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 돈을 모아서 뭘 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을 이제 뭘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무슨 뭐 학위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근데 전 약간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 어떤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해내는 경험. 그래서 그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이 결국은 그 다음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쓴 이 저자가 진짜 집요하게 이렇게 논문을 쓴 것처럼 저도 이제 어쨌든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1년 전에 시작을 했고 이것 때문에 저의 자신이 너무 많이 바뀌고 또 이렇게 논문도 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제가 풀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한데 약간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이거의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쪽으로 제 자신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도 전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의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성취감이 중요하겠죠. 성공이 꼭 그런 무슨 뭐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공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성취감을 느낀다면 저는 그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꼭 트라우마만을 너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성공에 대한 개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뒤에 가서 좀 대충 하긴 했는데 어쨌든 뒤는 다 그거예요. 레퍼런스 이제 이 사람이 참고한 논문인데 참고한 논문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1992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때 쓰여진 논문이긴 하지만 저는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나도 이 저자처럼 뭐 하나를 좀 집요하게 좀 공부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문 읽는 거를 맨 처음에 페이지가 뭐였죠? 이 논문 이제 어떤 전문가 단계에 이제 이르기 위해서 훈련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론적인 틀을 만드는 과정, 연구의 과정. 자, 이 논문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들어주신 여러분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할게요.